자, 이재명이하고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서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모습을 연출시키려고 난립니다. 지금 저것들이 계엄 실패하고 탄핵 통과시켰을 때 대권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윤통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증하고 중도층, 무당파층이 돌아서면서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타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통 손에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서 구치소에 넣고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가두는 것이 제일이다. 윤통이 지금 실질적인 저항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한남동이 애국 보수 시민들의 그야말로 투쟁의 장소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항이 지속되면 이재명 일파는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지금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 그리고 오동윤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청 차장 이호영 등을 조인트 가서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와라. 그래서 2차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10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영장 기일도 말하지 않고 영장 발부 판사도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하게 끌다가 상대가 지칠 때쯤 기습해서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관저 앞에 애국 보수 시민들 참여가 저조할 때 그들이 지치고 병들고 감기 걸려서 다 쓰러져 갈 때 그때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공대 투입, 저는 특공대 투입 못할 거라고 봅니다. 특공대가요 쌍용 자동차 때처럼 투입돼 가지고 방망이로 상대 머리를 때리고 해가지고 이 끌어내는 부분이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 통하겠어요? 특공대를 투입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거고 유혈 사태는 곧바로 총격전, 화력전으로 전개될 거고 그 결과 특공대는 전체 전멸로 나타날 거다. 화력이 비교가 안 되고 또 무술도 비교가 안 된다고 제가 어제 말을 했죠. 경호처는 연 1,400억의 예산을 쓰지만 무기는 아마 국방부 예산으로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화력들을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크레인을 가지고 차벽을 다 끌어내고 레카차를 동원해서 쭉 빼버리고 그리고 경찰 수천 명을 앞에 배치해서 이 추운데 기동대 말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게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지쳐버린 경호처 직원들을 심야에 습격해서 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공대를 동원한다는데 저는 특공대 동원 못할 거라고 봐요. 동원했다가는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그야말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 경찰의 종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경찰, 즉 국정원에서 이관된 빨갱이 잡는 경찰 그리고 일선 형사 기동대, 광수처나 일선 경찰서 형사들을 1000여 명 동원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보안경찰대는 빨갱이 잡는 데고 형사들은 폭력배 그리고 강도 잡는 건데 대통령 잡으러 이들을 동원해요? 저는 이분들이 거부해야 되고 거부하지 않고 여기에 용역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아마 경찰 조직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은 저건 나름대로 이제 대규모 기동대로 외부하고 차단시키고 일부 기동대를 포함한 형사 그리고 보안경찰 등을 투입해서 한 1000여 명 투입해서 끌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남동 관저가 한남대로에서 루터교 교회에 있는데 안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또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한 250m 되는데 그 길 대부분이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지형이 상당히 대로에서 오르막을 쭉 가서 커브를 돌아서 이제 관저에 이르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관저를 둘러싸고 지금 지난번에 크게 공사를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 관저로 옮기면서 그때 많은 공사들이 관저의 경비 경호망을 두텁게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관저가 적어도 높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오르막이고 또 그것이 직진도 아니고 쭉 둘러서 이렇게 꺾어서 U자로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형 지문을 이용해서
초장에 윤통 체포하려 한 독직 폭행. 자, 독직이라 하면 이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비리와 연결되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불법으로 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독직 폭행이라는 말은 재판, 경찰, 검찰, 공수처 같은 데가 이제 사람의 인식 구속을 하려고 할 때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또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통해서 체포하는 것을 독직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적 절차에 위반된 영장 발부를 통해서 지금 무력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것은 독직 폭행에 해당한다고 어제 윤통척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독직 폭행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찰 하수인들에게는 일체 관용을 두지 않고 경호처가 응해야 된다. 지금 경호처 주요 간부들도 다 체포하고 막아선 경호처 요원들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지금 겁을 한두 번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막는 것과 막지 않는 것이지 그 사이에 어떠한 자비나 관용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통이나 경호처가 조금만 버티고 나면 아마 이재명과 민주당의 공권력을 동원한 이런 형태도 이제 좌절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체포 시도를 손쉽게 초장에 그야말로 골로 가게 하는가. 어제는 이제 서로 맞붙었을 때는 전멸당한다고 화력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경찰 체포조를 초장에 무력화시키는 필살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요.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지금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자, 오르막, 커브길 등에 레카차나 크레인차 또 경찰 특공대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윤활유를 뿌려야 됩니다. 윤활유는 기름 중에서 제일 미끄러운 기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베어링이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역할로 윤활유를 쓰지 않습니까? 오르막에 윤활유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활유를 뿌리기 전에 그 전에 물을 지금 오늘 엄청 춥잖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마 영장이 집행되는 남아있는 기간 내내 엄청나게 추우니까 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위에서요 경호처가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틀어서 내려보낸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는 겁니다. 어니에다가 또 물을 얼리면 또 얼고 해서요 오르막이 전체가 빙판이 되고 커브길도 전부 빙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빙판길 평평해도 걷기 어려운데 빙판길이 이제 그것이 오르막이 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리고 차벽 앞에는 윤활유를 짠뜩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유를 쫙 부어 놓으면 레카차나 크레인이나 경찰차들이 제1초소에 차벽 치놓은 것들을 해체하기 위해서 가다가 아마 크레인도요. 공업용 대형 크레인 말고는 전부 바퀴, 발통 달린 크레인이죠. 그리고 레카차도 발통이고 경찰차도 발통입니다. 그러면 얼음 위에다가 윤활유까지 잔뜩 뿌려 나왔으면 이 차량이요 절대 관저 제1초소까지도 가지도 못하고요 전복되거나 미끄러졌어요. 충돌 사고가 생기고 인명사고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이용해서 오르막이라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꽁꽁 얼려서 미끄러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윤활유를 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경찰이 진입하려고 하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렌을 울리기 바랍니다. 엄청난 소리의 사이렌을 울려서 거기 밑에 관저에 운집한 보수 지지자들과 주변에 이것이 빨갱이 세력과 그야말로 애국 우파 세력 간의 내전이 발생했다는 걸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에서 과거 기순 비행기가 오면 사이렌을 울리고 사이렌이 울면 전쟁 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엄청난 소리로 사이렌을요 경호처에서 울려요. 자, 이제 내전 시작이다 울리면 아마
올라가려는 이 경찰 체포조들이 굉장히 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자, 선무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합법적인 영장을 가진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저항하면 전부 체포해서 구속하겠습니다 하고 떠들 건데 사이렌을 울려버리면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아마 이 선무 방송 자체가 무력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호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뭔가 하면 재무입니다. 이 재무라는 거는요, 무선 통신을 교란하는 장치죠. 자, 그래서 재무를 갖다가 가동하는 것을 재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경호처가 재밍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자, 경찰이 움직이려 하면 재밍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휴대폰끼리의 통화, 무전기 통화, 그리고 또 정찰용 경찰 드론이 그날 뜨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원래 경호처 상공에는요, 특별 경비 구역이기 때문에 그 상공에 어떤 이 비행 물체를 띄우는 것도요,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정찰용, 내부 관찰용 드론을 띄울 수 있는데 재밍을 해버리면 드론도 추락합니다. 그래서 재밍을 해서 경찰끼리 지시하는 팀과 또 그 지시를 받는 팀, 또 지부, 또 체포조 간에 휴대폰이나 무전기가 일체 작동 불능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폐 타이어가 이럴 때 제일 유용합니다. 경호처의 1차 방어벽 앞에, 그리고 경호처의 2차 방어벽 앞에 폐 타이어를 쌓아놓고 기름에 적셔놨다가 자, 체포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폐 타이어에 불이 붙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 타이어가요, 잘 탑니다. 그리고 폐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매연은요,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폐 타이어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야말로 이 화생방 마스크 쓰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올라오는 모든 진입로에 앞침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앞에 가는 차량에서 앞침을 살포해버리면 그 대형 앞침이죠. 뒤에 따라가던 차들이 타이어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얼음 위에 또 윤활유 위에 앞침을 대량 살포하면 그걸 갖다가 밟고 올라오다가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에 앞침이 뚫고 들어옵니다. 아마 앞침에 찔려버리면 그날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앞침을 대량 살포하고 또 매립도 좀 해놔야 돼요.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연막탄, 체류탄, 섬광탄, 화생방 가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경찰이 잡으러 올라오면요, 첫 번째 연막탄을 터뜨려서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차벽에 접근해서 그걸 해체하려고 하면 불붙은 타이어와 더불어서 체류탄을 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광탄을 쏴버려야 됩니다. 이 섬광탄은요, 죽거나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섬광탄이 터질 때 폭음과 빛은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사람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요, 공포탄의 폭음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걸 잔뜩 먹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탄, 체류탄, 섬광탄, 공포탄, 폭음 등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관저 앞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기관단총에 탄창을 교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밖에서 다 찍을 거니까 쭉 늘어서서 그야말로 미국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나 나오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의 탄창을 교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대포도 준비해야 됩니다. 경호처 직원들은요, 전부 마스크와 두터운 비옷을 입고 물을 잔뜩 뿌려야 됩니다. 자, 물을 뿌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추운 날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물이 다 젖어버리면 밑에서 위로 물 뿌리기는 쉽지 않지만 위에서 밑으로 물 뿌리기는 엄청 쉽습니다. 꽁꽁 얼어가지고요, 손발이 마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경호처가 대처하면 초장에
경찰이 뭐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오다가 미끄러지고 차량이 전복되고 물에 젖고 겁먹고 앞침에 찔리고 사이렌에 겁먹고 성광탄, 연막탄, 체류탄 등에 그야말로 시급하고 도망가 버릴 거다. 그렇게 초장에 막는 게 서로 간에 총격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거는요, 정치 싸움이에요. 이기면 올라간 놈들이 다 깜빵 갑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아주 지선을 제압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 앞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즘 뭐 백골단들까지 만들고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관제 앞에 그 한 군데 육교 앞에 그 모여 있지 말고요. 온 사방에서 경찰 기동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경찰이요, 지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저 뒷문으로 관저에 올라가서 같이 싸우겠다고 진입 시도도 하고 관저의 문이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 차벽에 대해서는요, 타이어 펑크도 내고 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또 맨날 그 자리뿐만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요, 지금 도로를 점거하고 이래 싸워야 돼요. 그러면 경찰 기동대들이 그거 막는다고 소진이 돼버려요. 기력이 다 빠져버리고 지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관저로 올라가는 체포조가 소수밖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싸우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번에 절대 안 잡혀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패거리와 그와 결탁된 공수처나 경찰 특수단, 경찰 수뇌부 등은 윤통을 체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도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힘의 대결로 간다. 그래서 이 매우 저열한 지금 경찰 형태들에 대해서 그 이상의 수준에서 기상천외한 단계적 전술을 통해 가지고 초장에 관저 1차 관문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울어진 저 산성 같은 위쪽에 있고 올라가는 길이 전부 오르막이고 또 커브길도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대로 윤활유, 물 계속 부어서 그야말로 암벽 등산처럼 만들어버리고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앞침을 살포 매립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데모도 좀 해봐서 경찰들 두들겨 잡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